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어차피 조립이나 하는 수준이겠지. 여기 한국을 무시하며 비웃던 미국 항공우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KF-21 개발 소식에 코웃음을 치며 서구 기술 100기기에 불과할 거라고 조롱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직접 한국 공장을 방문한 뒤 본 충격적인 데이터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50일 걸리는 검증 작업을 한국은 단 30분 만에 해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대체 어떤 비밀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일까요? 2025년 10월 31일 아침 서울 상공, 활주로 끝에서 제트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에 섞인 케로신 냄새.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펜스 너머로 목을 빼고 있었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어리언 백스입니다. 20년간 전투기를 쫓아다닌 사람이죠. 손에 든 카메라가 무거웠어요. 사계 대륙을 돌아다니며 찍어온 전투기 사진들이 이 안에 가득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공장 바닥도 걸어갔고요. 모스크바에서 수호의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했죠. 중국의 제22 경납고에서 나오는 순간도 목격했어요. 이번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또 수입 전투기 쇼겠지. 중얼거리며 관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ADEX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팸플릿을 넘기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확성기 소음. 익숙한 에어쇼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활주로 저편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윤곽만 보였죠.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열기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실루엣, 각진 기체, 다이아몬드 형태의 날개, 공기 흡입구가 뱀처럼 구부러져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죠. 2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요. 줌을 당기자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흡입구 형태,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구조예요. 저 날개 각도, 스텔스 기하학이었습니다. 저 매끄러운 표면, 복합 재료로 만든 거죠. KF-21 보람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한국 전투기, 한국이 만든 거라고요? 세 줄 앞에 있던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CW 르모잉. 유튜브에서 48만 명이 구독하는 전직 전투기 조종사죠. F-16도 몰았고요. F-18도 몰았어요. F-21을 상대로 훈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거예요. 제대로 놀란 겁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보라매가 활주로에 섰어요. 기수가 살짝 들렸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와,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하늘을 가르는 은빛 기체,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죠. 급상승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소 반경선회, 4, 5세대 전투기가 할 수 없는 기동이었어요. 외모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글 같은데, 현대식 이글.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보라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공 비행, 관람석 바로 위를 지나갔죠. 엔진 소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아이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들고 있었죠. 기체 밑면이 보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문톡 들어간 부분들, 무기를 장착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드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내부 무기창 구조로 가는 과도기적 설계, 스텔스 전투기의 필수 요소죠. 4, 5세대와 5세대의 경계선, 그 경계를 넘으려는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스텔스 기준표를 불러왔습니다.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스텔스 영상, 고급, ASA 레이더 장착 확인, 초음속 순항, G2414 엔진으로 마하 1.8 가능. 체크.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라매가 착륙했어요. 천천히 관람석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죠.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한국은 F-16 나이선스 생산국이었어요.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F-22 랩터와 DNA를 공유하는 전투기를요? 전투기 개발은 마법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작은 공학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컴퓨터 설계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만들면 다릅니다. 그 간극이 수많은 야심찬 프로그램들을 무덤으로 보냈어요. 보람에는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얼마나 빨리요? 서방 기준으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F-35 프로그램은 20년 이상 걸렸어요.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죠. 그중 대부분이 제조 검증에 쓰였습니다. 스텔스 영상을 확인하는 시설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요. 한국은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KF-21의 개발 예산은 수출 경쟁력에 최적화됐죠.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이 타깃이었어요. 하지만 4세대보다는 뛰어난 성능이 필요한 나라들, 실수할 여유가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저 기체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방산 기자들을 만났죠. 업계 관계자들과 커피를 마셨어요. 조심스러운 대화들,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특정 기술 질문에 대한 의미심장한 침묵들.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자동화된 검증, 소재 주권. 일반인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스텔스 전투기 생산의 병목을 연구해온 사람에게는요. 지진 같은 신호였습니다. 밤이 됐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네온 불빛들, 움직이는 차량들, 살아 숨쉬는 도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밝아졌죠? 빈 문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놓였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인 증거들, 조심스러운 발언들, 침묵의 의미들,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제조 검증 문제를 해결했다면요. 동시에 핵심 소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면요. 그렇다면 의미는 하나의 전투기 프로그램을 넘어섭니다.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권력 분포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그건 해냈죠. 문제는 속도예요. 비용이고요. 그리고 자립도입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도요. 인터뷰 요청대, 기술 브리핑 신청대. 오늘 ADEX에서 본 것은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었어요. 기술적 돌파구의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 커뮤니티가 놓친 것이죠. 모두가 미국, 중국, 유럽 프로그램만 보는 동안요. 마우스 클릭 소리, 이메일 전송,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게 될지 저는 몰랐어요. 창밖에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 모든 스텔스 전투기가 맞서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건물 3층. 창밖으로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이었죠. 책상 위에는 두툼한 기술 문서가 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전투기 동체 표면을 확대한 3D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0.001mm 단위로 표시된 격자 무늬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제조 총괄 엔지니어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점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포인터가 멈춘 곳은 기체 표면의 한 패널 접합부였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에서 두 금속판 사이에 틈이 보였어요. 겨우 0.3mm. 머리카락 세 가닥을 나란히 놓은 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레이더 파장 대비 이 정도면 치명적입니다.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어요. 클릭 소리가 3번 들렸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부위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였죠. 이번엔 0.5mm였어요. 설계상으로는 0.1mm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이미지로 넘겼습니다. 또 다음 이미지로. 화면마다 다른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0.4mm, 0.7mm, 0.2mm, 0.9mm. 조립할 때마다 다릅니다. 볼트 하나, 리벳 하나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가동음만 낮게 울렸죠. 저는 처음 KAI를 방문하기 전 스텔스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었어요. 컴퓨터 설계 파일 속에서 스텔스 형상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표면 각도, 모든 모서리 정렬, 모든 재료 전환점이 소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죠.
레이더파를 산란시키는 완벽한 기하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학을 따르지 않았어요. 공장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립 라인 4번 베이였죠. 거대한 형광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 KF-21 동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회색 프라이머가 칠해진 표면이 차가운 빛을 반사했어요. 기술자 3명이 기체 좌측 날개 아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전동 드릴 소리가 짧게 울렸죠. 드드드드. 한 명이 토크렌치를 들어 올렸어요. 찰칵, 찰칵. 정확한 힘으로 볼트를 조였습니다. 규정 토크대로 했는데도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손가락으로 패널 가장자리를 따라 내려가더니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봐요. 0.3mm 들뜹니다. 디지털 측정기를 갖다 댔습니다. 삐삐삐. 액정에 숫자가 떴죠. 0.28mm. 재료 자체의 미세한 변형입니다. 온도, 습도, 내부 응력 다 영향을 줘요. 그는 공구함에서 다른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레이저 변이 센서였죠. 빨간 선이 패널 표면을 따라 그어졌어요. 설계 의도와 실제 조립 결과, 그 사이에 수천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십만 개의 체결점, 각각의 조립 동작마다 미세한 오차가 쌓였어요. 0.001mm부터 1mm까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크기였지만 레이더에게는 거대한 신호였습니다.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을 떠올렸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스텔스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작된 기체들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서방 전투기보다 훨씬 높았죠. 디자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조 정밀도의 문제였습니다. 불량한 표면 정밀도를 가진 스텔스 전투기. 군사 기획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엄청나게 비싼 재래식 항공기, 제공할 수 없는 생존성을 거짓으로 약속하는 기체. 검증실로 올라갔습니다. 3층급 복도 이중문 너머였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항온항습 시설이었죠. 온도 20도, 습도 45% 고정. 장 중앙에 또 다른 KF-21 동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 주변은 달랐어요. 삼각대 위에 3D 레이저 스캐너 5대가 기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각 스캐너에서 푸른 레이저 그리드가 뻗어나와 동체 표면을 훑고 있었죠. 윙윙윙. 스캐너 회전 모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검증팀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좌표값들이었죠. XYZ. 세 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치들. 기체 하나당 약 5,000개의 좌표점을 측정합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걸 설계 데이터와 일일이 대조합니다. 수작업으로. 5,000개의 좌표. 하나하나 확인.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행이 끝없이 이어졌죠. 각 행마다 측정값과 설계값, 그리고 편차값이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50일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무게는 무거웠죠. 50일.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서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50일 동안 쌓이는 인건비, 50일의 일정 지연 리스크, 그리고 50일 내내 도사리고 있는 인간 실수의 위협, 소수점 하나 잘못 읽기, 숫자 2자리 바꿔 쓰기, 피로 누적으로 중요한 편차를 놓치기. 매 검증 세션마다 이런 위험이 숨어 있었어요. 팀장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피곤한 눈빛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휴먼 에러입니다. 숫자 5,000개를 사람이 확인하는데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계속 흘러갔죠. 지난달에 한 건 놓쳤습니다. 좌표점 2008번 47번. 편차가 1.2mm였는데 0.12mm로 오타가 났어요.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발견했죠. 다행히.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결함 있는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레이더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활주로에서 F-16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엔진 굉음이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먼지가 일었죠. 기체가 각도를 틀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재래식 전투기는 이렇게 단순했어요. 조립하고, 기본 검사하고, 비행 테스트. 스텔스는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죠. 완벽한 표면을 만들어야 했어요. 완벽함을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 50일이 걸렸어요. 다시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률을 높여야 하는데 50일짜리 검증 병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정직했어요.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좌표점 1247번이 지나가고 있었죠. 아직 3751개가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해도 200개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보다 적었죠.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는 검증 일정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체번호 011, 022, 023. 각 기체마다 빨간색으로 50일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생산 라인 책임자가 이 일정표를 볼 때마다 한숨 쉬는 게 상상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 문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도 유럽 항공사들도 모두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스텔스 제조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을 쌓았어요. F-22를 만들고 F-35를 양산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죠. 한국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한쪽 벽에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이미지였죠. 대한민국의 독자 전투기라는 문구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 50일의 검증 시간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수천 개의 좌표점, 수만 개의 조립 오차. 그리고 그것들과 싸우는 엔지니어들의 피로한 눈빛.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산이 보였죠. 봄바람이 불었어요. 51의 문제. 이것이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2022년 가을,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 아침 안개가 활주로 위를 낮게 깔렸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건물 3층, 복도 끝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모니터 5대, 화면마다 떠있는 숫자들과 그래프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5,000개의 좌표를 수석 엔지니어 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3D 모델이 회전했습니다. KF-21의 날렵한 동체가 가상 공간에서 천천히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조립동, 거대한 경납고 안에서 실제 기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더군요. 용접 불꽃이 번쩍이고 크레인이 부품을 옮기고 누군가 헬멧을 벗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50일, 스텔스 성능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확인하려면 제작된 기체를 레이저 스캐너로 정밀 측정해야 했죠. 5,000개의 3차원 좌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엔지니어 2명이 설계 도면과 측정값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엑셀 시트 수백 장. 계산기를 두드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다시 확인하고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 쥐가 났죠. 그리고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박민준이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정납고 안에 KF-21이 보였습니다. 태양광이 기체 표면에서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잔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수출이 걸려 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파트너였죠.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5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원하는 나라들. KF-21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스텔스 성능,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없으면 KF-21은 그저 값비싼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보장하려면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검증.
쉴 일은 너무 길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최 연구원이 들어왔죠.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최 연구원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화면에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파이썬과 매크로, API 연동 스크립트들, 캐티아에서 직접 좌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공간 계산도 자동화되고요. 박민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죠. 엑셀 연동은 여기요. 최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클릭 몇 번 화면이 바뀌었어요. 엑셀 시트가 열렸고 셀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허용, 오차범위 내면 초록, 벗어나면 빨강. 처리 시간은 30분입니다. 정적, 박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턱에 괴었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시 한번 30분이요. 50일에서 30분으로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100배의 속도 향상, 인적 오류 제거,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용은 얼마죠? 최 연구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만 계산하면 록히드 마틴이 PLM 구축에 쓰는 예산의 0.5%도 안 됩니다. 0.8%. 박민준은 웃었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웃음이 방안을 채웠죠. 우리가 방법을 찾았군요. 창밖에 KF-21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어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죠. 이건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룰을 쓸 수 있다는, 저렴하게, 빠르게, 똑똑하게. 그날 오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레이저 스캐너가 작동했어요. 녹색 빛이 기체 표면을 훑었죠. 휘잉 하는 기계음,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5,000개의 점들이 컴퓨터 속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숨을 죽였죠. 캐티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3D 모델이 로딩됐어요. 좌표 파일이 임포트되고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비교, 분석, 시계를 봤어요. 15분 경과. 엑셀이 열렸습니다. 셀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죠. 초록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끔 노란색, 빨간색은 두 군데. 25분 경과. 최종 보고서가 생성됐습니다. 그래프, 통계, 편차 분석, 모든 게 자동으로,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30분 정확히 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박수 소리.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죠. 최 연구원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주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수십 년의 스텔스 공학 노하우가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갔죠.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경험,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공명 각도, 전자파 흡수 재료의 최적 배치, 이음새 처리 방법, 모두 코드가 됐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단순히 측정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의 각도를 0.3도 조정하세요. 여기 램 코팅을 2mm를 더 두껍게 하세요. 지식이 민주화됐죠. 신입 엔지니어도 30년 경력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이 가이드했으니까요. 경험의 독점이 깨졌어요. 2023년 봄, 첫 번째 양산 기체 검증, 30분, 문제없음, 여름, 다섯 번째 기체, 30분, 허용 오차범위 내, 가을, 10번째 기체, 30분, 완벽. 박민준은 이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KF-21X, 내장형 무장창 버전,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 더 복잡한 형상, 더 엄격한 공차, 더 많은 검증 포인트. 예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가능했겠죠. 록히드 마틴처럼 수조 원을 쏟아붓는다면, 독일 지멘스의 팀센터 같은 PLM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하지만 그런 KF-21의 경쟁력이 사라져요. 가격 우위가 증발하죠. 수출 가능성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기존 도구의 영리한 연결, 카티아와 엑셀, 누구나 가진 소프트웨어. 하지만 그 사이에 통합 레이어, 거기에 한국의 독창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KF-21이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엔진이 점화됐죠. 굉음이 울렸습니다.
기체가 가속했고 바퀴가 땅을 떠났어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도 위에서, 보이지 않는 혁신 위에서, 그리고 세계가 보게 돼 새로운 가능성 위에서 검증 시스템의 비밀을 추적하던 중 저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11월 7일 아침,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단지 항공재료센터라고 적힌 건물 앞에 섰죠. 입구에서는 지게차들이 은색 컨테이너들을 분주히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유리창 너머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금속 조각들을 살피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집게로 작은 금속판을 들어 조명에 비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더 큰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금속 선반들이 빼곡했어요. 투명 상자마다 다양한 재료 샘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연구원이 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빛 광택의 얇은 금속판이 보였어요. 고강도 알루미늄 압출제입니다. 기체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자 맑은 금속음이 울렸죠. 다음 선반에는 더 무거워 보이는 회색빛 금속판들이 있었습니다. 티타늄 플레이트죠. 엔진 부품하고 높은 응력받는 구조 부분에 쓰입니다. 저 멀리서 기계음이 더 커졌어요. 유리벽 너머로 큰 기계들이 작동하고 있었죠. 가까워질수록 쇳소리와 공기 압축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음이 확 커졌어요. 귀마개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죠. 큰 금속팔이 천천히 움직이며 검은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장비입니다. 금속 둥말로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요. 일반 가공으로는 불가능한 부품들이죠. 기계가 멈췄습니다. 작업자가 결과물을 살폈어요. 빛을 받은 금속 조각이 벌칙처럼 정교한 격자 무늬를 드러냈죠. 다시 조용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숫자들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2019년에 시작했어요. 52개 기관이 모였죠.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긴 목록이 나타났어요. 재료 이름들이 빼곡했죠. 이번 8종류입니다. 다 국산화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전엔 외국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 제약도 있었고 공급도 불안정했죠. 그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71억 5천만 원이요. 올해 수입 대체 효과입니다. 2030년 목표는 900종류, 1조 3천억 원 규모죠. 복도를 지나며 창문 너머 다른 실험실들을 봤습니다. 한 곳에서는 큰 기계가 금속 막대를 비틀고 있었어요. 막대가 조금씩 휘어지더니 딱 소리와 함께 꺾였죠. 작업자가 단면을 측정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료 보관실로 돌아와 천천히 살펴갔습니다. 투명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죠. 한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안에는 은색 패스너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된 부품들이었죠. 이 고요한 보관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립의 문제였습니다. 독립의 문제였죠.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 멀리 활주로가 보였죠. 언젠가 이곳에서 만든 재료들로 조립된 전투기가 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날아오를 겁니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228종의 재료, 52개 기관, 5년의 시간, 그리고 하나의 목표, 완전한 자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트의 페이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이게 두 번째 혁명이었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첫 번째였다면 재료 조건이 두 번째였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항공재료센터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KF-21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100m에 비친 항공재료센터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그 중요성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경남 자천 한국항공우주산업 특수시험동 건물 내부에서 낮게 울리는 기계음이 새어나왔어요. 3명의 엔지니어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내부는 높이 15m, 천장 아래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KF-21 동체 중앙부를 재현한 실물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외부 표면 없이 내부 골격과 기계장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압력 시퀀스 준비됐나요? 2층 통제실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기술자 5명이 센서를 점검하고 케이블을 확인했습니다. 노란색 안전모가 형광등에 반짝였죠. 모형 아랫배의 무기창 도어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쉭 유압 소리와 함께 두께 3cm 금속판이 양쪽으로 벌어졌어요. 그 안에 수십 개 층이 압축되어 있었죠. 티타늄 합금, 복합 소재, 전파 흡수제, 절연층까지 3, 2, 1, 시작. 쾅! 거대한 공기 압축기가 작동했습니다. 초음속 비행 상태를 재현하는 고압 공기가 분사됐어요. 속도계가 치솟았죠. 마하 1.2, 1.3, 1.4. 모형 전체가 떨렸습니다. 무기창 도어 테두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마찰열이었죠. 온도계가 급등했습니다. 섭씨 180도, 220도, 270도. 폭발적인 소음과 함께 모의 미사일이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10cm쯤 빠져나온 순간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쾅! 미사일이 안전망에 부딪혔어요. 압축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기술자가 적외선 온도계를 겨눴습니다. 삐삐삐 경고음. 화면에 빨간 숫자 312 너널지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전 9시 포항철강단지. 섭씨 1800도 용광로가 불을 뿜었습니다. 통제실에서 여성 엔지니어가 조이스틱을 조작했어요. 로봇팔이 거대한 국자를 기울이자 주황빛 액체 금속이 주형으로 쏟아졌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나듐 4.2%, 알루미늄 6.1%, 철 0.08% 이하. 30분 뒤 증기가 폭발하며 은빛 금속 블럭이 나타났어요. 길이 2m 티타늄 합금 인곳이었습니다. 5단 합연기가 인곳을 받았어요. 끼익 금속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두께가 줄어들었죠? 50cm에서 45, 40, 35cm로 최종 두께 정확히 25mm.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65mm였습니다. 오후 2시 부산 정밀가공센터 하얀 클린룸 안 5축 CNC 가공기 중앙에 무기창 도어 프로토타입이 고정됐어요. 다이아몬드 절삭날이 분당 첩 2000회전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량 모니터에 표면 거칠기 데이터, RA 0.8 마이크로미터. 하지만 감독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대 화면에서 미세한 돌기가 보였죠. 높이 1마이크로미터. 다시 가공기가 멈췄다 재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분당 8000회전, 더 느리게. 3시간 뒤 새 3D 이미지가 떴어요.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돌기 높이 0.3 마이크로미터. 감독관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오후 6시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뮬레이션 센터. 간구형 360도 스크린 중앙 테스트 파일럿이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고도 10,000m 하늘이 펼쳐졌어요. 무기창 개방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죠.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어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재진입 기류 간섭. 엔지니어가 태블릿에 작은 곡선을 그렸어요. 무기창 도어 끝부분. 각도 5도, 길이 8cm. 다시 시뮬레이션.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미사일이 깨끗하게 빠져나갔어요. 통제실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밤 10시. 다시 사천시험동. 새벽에 실패했던 모형에 새 도어가 장착됐어요. 부산에서 가공한 것이었죠.
도어 끝에 대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작은 곡선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12명 기술자가 모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압축기가 작동했어요. 마하 1.5. 무기창이 열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죠. 완벽했어요. 부드럽게 빠져나가 안전망 중앙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온도계 285디기 셀시스, 기준치 이내, 진동 허용 범위, 구조 변형 0.02mm. 수석 엔지니어가 무기창 도어 앞에 멈춰섰습니다. 손을 뻗어 뜨거운 표면을 만졌어요. 균열은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술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3년 연구 끝에 해냈다는 것을. 건물 밖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엔 별이 빛났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끝 KF-21 시제기가 경납고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조만간 오늘 완성한 무기창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KF-21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는 거였죠. 티타늄 합금, 정밀 가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따로는 그저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로 합쳐졌을 때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뤄낸 것이었어요. 내부 무기창.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제트 연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다시 돌아온 ADX 전시장.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F-21이 활주로에서 떠올랐죠. 검은 날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치켜들었습니다. 찰칵찰칵.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전투기의 곡선,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체, 그 뒤로 보이는 K 공장 건물들,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 손에 든 조사 노트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메모들, 포항의 용광로 온도, 창원의 터빈 블레이드 정밀도, 대전의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죠. 샘물이 쏟아지던 순간. 주황빛 불길. 작업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말없이 KF-21 동체 20%가 여기서 나가죠. CNC 기계들이 돌아가던 창원 공장. 쉬잉한 엔지니어가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0 호기 밀리미터.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VIP 라운지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공장을 가리키며 대화했어요. 계약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먼저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십 년 경험을 쌓는 순서를 정반대였죠. 포항의 합금이 트럭에 실렸어요. 창원으로. CNC 기계가 미크론 단위로 깎아냈습니다. 대전의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를 코딩했죠. 클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4천의 조립 라인으로 로봇팔이 위잉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장착했습니다. 한 번에 오차 없이 전투기가 급상승했어요. 거의 수직으로. 쾅!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옆에 외국인이 중얼거렸죠. 하우디테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도 느낀 겁니다. 이 속도가, 이 완성도가 이상하다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시 진화.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서구는 하드웨어를 먼저 완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입혔어요. 한국은 둘을 동시에 키웠죠. 설계와 기계가 매일 대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대 인프라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있었으니까. 포항의 제철소, 창원의 공작기계, 대전의 소프트웨어, KF-21은 그걸 연결한 겁니다. 새로 짓지 않고. 미국 전직 조종사의 평가가 떠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낙관이 아니라 인정이었죠. 제조 문제를 풀었다는. KF-21이 착륙했습니다. 하얀 연기, 박수 소리, 짝짝짝짝.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쿠우우. 한국은 5세대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명백히. 그런데도 계속 말했죠. KF-21은 5세대가 아닙니다. 왜? 아마도 자신감의 궁극적 표현일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굳이 타이틀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능력을 만들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결론 내리게. 제 조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발견한 겁니다. 항공우주 개발에 대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KF-21의 검은 실루엣이 경납고 앞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혁명. 그건 스텔스 코팅 속에 있지 않았어요. 설계를 현실로 바꾼 제조 철학 속에 있었죠. 원중글이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조용해졌죠. 저도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공장을 봤습니다. 창문의 불빛들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일은 계속되고 있었죠. 조용히, 꾸준히. 혁명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소리 없이.